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수사 관련 내용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열리던 시간에 MBC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 팀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녹취를 제외하곤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모 기자가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언론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알 권리를 보장한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란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을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이 MBC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보도 개입이라는 시민단체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MBC의 잘못된 왜곡된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전엔 CBS, 어제는 YTN, 오늘은 MBC, 내일은 또 어디 가실 겁니까? 방송장악 예행 연습, 언론 자유 침해하는 순회 공연 중단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김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MBC 사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내 홍준표 의원은 권위주의도 아닌 시대에 언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도 언론 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방송을 막으려 몰려간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7시간 통화 녹취, 그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데, 예, 국민의힘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네, 통화 녹음 파일이 50개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그리고 또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사적 대화라서 이걸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녹음을 김건희 씨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구체적 방송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MBC가 방송 내용을 국민의힘 쪽에 제공해줘야 실질적인 반론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MBC 측 입장은 제작진의 반론 취재에 김 씨가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대선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죠. 김 씨와 통화를 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는 서울의 소리인데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뉴스가 있는 저녁이 직접 만났습니다. 백 대표는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김 씨와의 통화는 반년 동안 모두 53차례, 전체 분량은 7시간 45분가량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속과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가 이루어졌고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 소리를 상당히 많이 알고 싶어서 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었고 기자는 기자 나름대로 김건희 씨 측의 어떤 캠프나 이런 데 또 뭐 심지어 무슨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한동훈 얘기 같은 것도 알고 싶어 했고 했는데 그건 서로 아주 친밀한 어떤 관계가 아니면 그 저거지 7시간 통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기자가 취재 형식으로 통화한다면 길어야 한 3번 정도는 끝났을 거다.
백 대표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현재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내용 일부는 대략 맞는 것 같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엠바고로 발표를 왔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본 녹취록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더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 뭐 한동훈 얘기도 있고 그 얘기가 녹취록 속에 없진 않다. 백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대형 언론사들이 방송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이 직접 전체 통화 내용을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보고를 먹고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 않겠다면 이제 우리가 시대적이죠.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들한테 공개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누구나 같이 생방송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100개가 됐지 50개가 됐지 대한민국 모든 심지어 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우리 거 갖다 생방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백 대표는 후보자 비방, 사생활 침해라는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 측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검증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해당 통화 녹음이 실제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며 되레 국민의힘 측이 상황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나도 그게 확실히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자신감 없어요. 일단 들려줘보고. 그런데 괜히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엄청난 큰 뭐가 있는 것 같이 하는 건 국민들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 발동을 짓는 그런 룰을 범했다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 측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매체 역시 전체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김 씨의 통화 녹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고리였습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막으려면 더 알고 싶습니다. 금지하면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요즘 대선이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전화통화 녹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냈었죠. 법원 판단대로 일부 내용들은 지금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신청, 이게 오히려 판을 더 키워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전 국민이 더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판을 키웠죠. 완전히. 뭐가 있길래 저러나 이런 궁금증을 더 키웠다는 거죠.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무시했어야 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들어놨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막을 수 있느냐. 어이없는 대책,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다. 미국 가수이자 배우인 스트라이샌드가 본인 저택에 찍힌 항공사진을 인터넷에서 지우려고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서 봤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용어도 있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이런 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언론을 장악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때도 국민이 막아냈습니다. MBC는 그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하고자 열심히 싸웠던 MBC입니다. 저는 1998년 MBC YTN이 생각납니다. YTN에 노조가 있을 때 저희 촛불들이 강력한 용역 강탈을 싸웠습니다. 그때도 상암동에서 지주총회를 몰려할 때도 저희가 촛불들이 용역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반드시 MBC를 지켜내고 다시 한번 언론을 길들이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우리가 규탄해서 이 땅의 대한민국에 진정한 언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상암동 MBC 힘냅시다. 앞입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 짐당 MBC를 사수하자. 관련자들이 이곳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사적대화 하는데 무려 총 53회에 7시간 45분짜리의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음성이 아닌 텍스트만 들었지 않습니까? 공적인 테스트 음성이 아니라 사적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또 대선 후보는 무한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떻게 살아온 사람의 그 말이 가관도 아니라는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 16일 8시 23분 MBC에서 시사 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꼭 사수해서 우리 본방 방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일 1부, 23일 2부 해가지고 총 9회의 방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꼭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그 후보 대상은 반드시 무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MBC 시사 스트레이트 방송이 꼭 우리 국민들에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뿌뜨새벽부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오마이TV 2시 방송을 기다리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녹취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구 기자가 쓴 기사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 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많이들 궁금하셔가지고 네. 오마이TV에도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이 내용인데 우선 7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한 내용이 있다. 네. 이거 자체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 번에 7시간을 통화한 게 아니고요. 네. 한 20여 차례 정도, 20여 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한 매체의 한 네. 기자와 같은 기자와 네.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그 기자의 핸드폰에 녹음이 됐고요. 그게 이제 전체 분량이 한 7시간 정도라는 거죠. 네. 수십 차례 통화한 그 내용 네. 다 합쳐봤더니 7시간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뭐 매체 이름이나 기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와 김건희 씨 원래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할 정도로 뭐 친분 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사이였나요? 어떻게 네. 알고 계세요? 그 매체는 사실 오랫동안 네. 기존 언론들이 해오지 않았던 그 윤석열 후보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의혹들, 논란들을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해왔죠. 취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매체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자가 김건희를 하고 직접 통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해 어느 날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시작이 됐다. 통화가 예. 시작이 됐다. 대화가. 그러니까 이제 첫 통화도 꽤 잘 됐다고 그래요. 네. 예, 이제 꽤 잘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뭐 특별하게 그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보도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하고 계속 전화를 주고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가 할 때도 있고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전화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한 20차례 정도 몇 차례 정도 통화한 그 전체 이제 분량이 한 7시간에 이른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조만간 공개가 된다. 그 말은 저희가 이게 녹취로 별로 풀어진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육성이 공개가 된다는 겁니까? 육성으로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육성으로 공개가 된다.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예. 뭐 3, 4일 정도 후면 뭐 여러분들이 그 7시간 녹취록의 내용들에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개는 네. 이 7시간 녹취록의 주체가 되는 매체는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좀 메이저 이른바 전통 그 일간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뭐 새칭 네. 마이너 매체죠. 사실은 굉장히 예. 마이너 매체에서 사실은 6개월 동안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사실은 해온 거죠. 다만 이제 그 녹음된 파일이 일단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갔어요. 건네졌고 예.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며칠 뒤면 네. 그게 서서히 조금씩 공개될 예정인 거죠.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네. 물론 뭐 YTN 등에서 나와서 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네. 7시간이나 되는 분량은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 기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으니까 네.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기자들도 취재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매체의 기자와 지난해부터 계속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네. 계속 얘기를 이제 조금씩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녹취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취재를 했지만 그거를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어려워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취재원과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냐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곧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조만간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네. 어떤 뭐 카테고리나 네네네. 어떤 내용 그 정도는 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제 정도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섭섭함, 뭐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한 내용,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대택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모하고 김건희 씨 어머니 네.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18년 동안 소송을 해왔던 그 정대택 씨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동거를 했다. 김건희 씨는 뭐 부인했습니다. 네. 동거설이 있었던 당시는 현직 검사였죠.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뭐 저희가 인용 보도도 하고 직접 네. 가서 인터뷰도 했지만 그 줄리 의혹에 관한 실명 증언을 하셨던 그 안혜욱 전 회장님에 관한 내용도 일부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 카테고리 정도만 좀 들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파장이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 조국 장관 수사 관한 내용, 정대택 씨 관련된 내용, 또 양재택 검사에 관한 내용도 있고 안혜욱 전 회장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자, 이 구 기자가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앞으로 물론 이제 김건희 씨가 후보의 또 부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이제 언론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영향이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테고리 내용 외에도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에는 네. 아주 사적인 내용들은 일단은 제외가 되면서 네. 국민들의 관심사거나 아니면 또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파장이 네.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가 된다고 하면, 공개가 된다고 하면, 물론 이 내용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반론이나 반박이나 아니면 어떤 해명 이런 네. 것도 좀 취재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그 레거시 미디어 측에서 네. 김건희 씨에게 질의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도 했고 질의서도 보냈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정확한 답변을 하거나 해명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제가 보기에는 회복불능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힘내서 잘 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윤석열이 우리가 조선일보 방가응징하다 박용원이 죽어버리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못 오듯이 윤석열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들고 어때요 정 대통령? 네. 우리 정 대통령께서는 윤석열이 지금 회복불능으로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뭐 인사 겸해서 좀 윤석열 현 상태를 좀 진단해 주세요. 뭐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은 요즘 보면은 뭐 옛말에 있잖아요. 참사가 죽어도 쬐큰다고. 그런데 참 아까 말씀대로 안타깝다기보다는 죄인들의 배신자의 말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를 최근에 뭐 2조 중종 때 초윤 대윤 그랬잖아요. 그 윤원영이를 비교하고 그랬는데 윤원영의 말로 윤원영과 첫 이런 정난정 그 말로가 가까워 오고 있다. 거기까지 비교가 되십니까? 너무 큰 그 비교하신 것 같은데 우리 노덕봉 대표님. 요즘에 뭐 재판이 여러 개 열렸는데 요즘 내가 그 이재명 후보 일정 맞추느라고 의정부도 못 갔는데 최은순이 1년 실형을 받았고 어제 안소연이 지금 구형이 1년 6월 나왔죠. 1년 6월 받았는데요. 안소연 씨는 주범이 아니라고 피해자라는데 왜 이렇게 세게 나왔나요? 세게 검찰 구형은 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원래 검찰은 나오니까. 그래도 어저께 재판을 잘 했습니다. 그 안소영 씨 지금 황 지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이 그 명예자로 그 요양병원에 했는데 그 장고증명서가 가짜였을 것 같으면 내가 왜 거기 명예를 헛겠냐. 처음에는 진짜라고 그래서 믿고 했는데 그 최은순이가 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증인을 서가지고서 어저께 그 황희석 변호사님도 근데 요즘 문제를 주장하고 답변을 잘 했습니다. 검찰 구형하는 거 보면 사실은 안소연 씨가 죄는 없어도 검찰이 기소하기는 유가증권 위조로 했잖아요. 근데 나는 영상 하나 2분짜리 올렸다고 진작 2년을 구형했는데 왜 나는 나에 비하면 다들 싸게 구형을 받는 것 같아서 아니 그 윤석열 장모도 3년 안소연 씨는 1년 6월인데 왜 나는 2년씩이나 그것도 짧은 영상 하나 올렸다고 이게 참 내가 좀 미운털이 박힌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방송은 김건희는 과연 정체가 무엇인가 뭐 요조송료 이야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도대체 김건희 정체가 뭐냐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특히나 윤석열한테는 좀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뭔가 결론을 얻어내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제 정대세 회장님 요즘 그 윤석열이 이제 이준석 결별할 듯이 갔다가 또 김종인하고 붙었다가 이번에는 또 김종인을 몰아내고 이준석하고 다시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선거대책본부를 세웠는데 기가 막힌 건 이거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검사, 그 다음 서열이 검사, 그 다음 서열이 경찰, 그 다음 서열이 또 경찰 이래가지고 저기 아니에요. 권영세.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로만 선거대책본부가 꾸려졌다. 이거 이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어떤 나라가 될지 정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요즘 그 윤석열이 그 김종인이나 이준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을 뭐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 제가 그 줄기차게 윤석열은 배신자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결국은 김종인 그 영감도 팽당한 거 아니에요?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좀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이준석이 그 꼬마 그 하는데 이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데 이번에 그 울산 뭐 그 회동이나 이번에 그 국힘당 의원총회에서 연출하는 거 보면은 이게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각본. 일부 언론도 그렇게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시나리오인가요? 그럼 그 중에 하나. 무슨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나리오. 그 중에 하나. 네, 그 중에 하나. 이준석이가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저것이 옛날에 보신 우리 삼국지 때 뭐 황산벌 뭐 이런 데 싸울 때라든가 뭐 나당연하면서 싸울 때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제갈공명이에요 뭐 동남풍이라든가 그때는 통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서 뭐 서로 포옹을 하고 그 부분 한번 초심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간이라든가 고륙상쟁 할 때라든가 무슨 종중 같은 그 우리가 보면은 가족이라는 건 저 일가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가는 한 성을 쓰는 사람이 일가거든요. 뭐 저 같은 동네정 가면은 동네 정치를 쓴 사람 일가고 친척은 성이 다르지만 외가라든가 이모라든가 일가 친척이라고 하는데 난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고 그 나와서 포옹을 하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러면은 어떻게 피를 나눕니까? 그거는 과거에 피 혈맹을 맺은 분들 있잖아요. 안종건 의사도 뭐 이렇게 피로 혈맹을 맺은 동지들, 이 사람들은 피를 나눴다고 하는 동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준석하고 그 윤석열도 밤에 가서 모르게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갈라가지고 서로 좀 마셨던지 하니까 그런 윤석열이 실수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정말 그 세 발의 피죠. 뭐 피를 나눴다 하는 거는 애교로 봐주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의 발언 하나하나가 그 정도 그건 생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피를 나누는 아니지 거예요. 피를 밤에 가서 나누면 동지끼리도 피 나눴다고 다 책에 쓰잖아요. 허전해가지고 뭐 동맹을 맺든지 이렇게 초심님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 국가는 와서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면 피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 동지로 어떤 결의를 할 때 이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서로 마시는 거 있어. 그렇죠. 그거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그 여관에 가던 뭐 호텔에 가서 306호에 가가지고 몇 칼로 잘라가지고 줄리 김명신이 보는 데서 그 부분은 사소한 문제라 다들 제가 좀 피로 남는 거죠.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해가지고 탁 짜서 단지가 아니라 뭐 어디 목을 자르든지 해서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말고 안철수를 요즘 또 일부 언론들이 띄우면서 안철수를 단일화해야 된다. 또 JTBC는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안철수가 높게 나온다 해서 안철수를 띄우는데 우리 안철수 본질을 우리는 알잖아요. MB 아바타 이상 이하도 아니고 아무 어떤 주관적인 생각도 없고 그냥 좀 그 윤석열과 안철수를 비교하면 둘이 토론하면 거의 맞을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안철수가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왜? 아니 과거에 버린 사람들, 버린 패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으면 저런 안철수나 심지어 그 누구요? 허경영이. 네. 아니 허경영이가 여론조사에서 3%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허경영은 그냥 빤스 목사 나 저기 그 신천지 이만이나 다를 배 없이 가서 만져주면 병 남는다고 끼안고 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만나보셨다며요? 만나봤죠. 나는 인터뷰 영상도 떠다니던데요? 아이 참 그래서 나도 만나서 그 당시 내가 그 날카롭게 응징 질문을 안 하고 좀 봐준 면이 있었는데 왜 봐줬냐? 그 전에 우리가 2008년 임막 탄핵할 때 그 당시에 그 허경영이 그 열린우리당에 들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회에 많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조금 내가 그때 신세를 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내가 항상 방송에 말씀드렸잖아. 하여튼 허경영이나 안철수나 심지어 취재집이나 경광이도 나왔잖아요. 네. 대선에. 이런 대한민국 이 현상들이 과연 이번 대선은 참 창피해서 외국에 가서 대선 후보 이름을 외국 사람들한테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윤석열 응징 방송이라 이제 윤석열 응징이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말들 지금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는 윤석열이 좀 몸을 추스리고 힘을 좀 되찾아서 우리가 응징 상대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맥이 빠지잖아. 맞습니다. 뭐 응징 상대가 악을 쓰고 도끼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들어야 우리는 우리도 힘이 나는 건데 정 회장님 이제 이번 주 말씀하고 싶은 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보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진행을 우리 대표님이 하시니까 저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 응징할 것이냐, 윤석열 김건희를 응징할 것이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응징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거론했지만 저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그 지난번 기자회견 한 후에 우리가 기자회견 회견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10가지를 국힘당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해명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뭐 그 숙대를 저 남양주에서 1시간씩 뭐 차 타고 다니느라고 줄리언 저기 남아다니상 갈 시간이 없었다라든가 뭐 미국 요즘 나오는 미국 뉴욕 대학에서 그 10월 25일 날 거기 스케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으면서 여기 폴리테 대학 한국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서명날이 내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팩트 체크한다든가 또 아니면 윤석열 지금 장모가 지난번에 7월 2일 날 의정부에서 3년 실형을 받고 구속됐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고등법원에 와서 2심 해가지고 보석 재판하고 지금 결심하고 검사가 또 3년 구형하고 이달 25일 날 또 선고하네요. 3년.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건 우리 셋이 다 관련된 거지. 우리가 고소고발인이니까 347억 잔고증명 사건. 그 340 잔고증명 사건의 그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저 김명신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왜 근데 김명신 한번 소환도 없이 지금 무혐의 처분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돈으로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최은순이 발행한 당좌를 18억 5천씩 가지고 있는 이 마무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왜 사기죄는 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또 1심 그런 과정에서 의정부에서 이제 검사가 1년 구형을 해가지고 1년 또 선고를 했잖아요. 네. 그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은 그렇다 놨다 하는 거죠. 1년 구형. 2년에서 2년 줬을 텐데 1년뿐이 안 해서 1년만 준 거 같아요. 그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이제 2015년도에 안소연 씨가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5년 받잖아요. 네. 그 성남 땅도 동업자가 아니고 뭐 저기 막 그것까지도 사기로 뭐 특경 사기로 몰아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아주 조목조목 왜 무죄를 줬는가 하는 그 판결문 28장인데 A4지 쭉 담아가지고 왜 최은수는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해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검사 박상선이가 공소에 제기했잖아요. 박상선은 공소 사실 범죄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1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사무소를 유조한 윤석열 처의 회사, 윤석열 처 김건희 회사의 감사 했던 그 김여정이라는 그 데는 뭐 벌금 이상의 정가가 없고 금액은 크다 뭐 해서 유리한 조건을 해가지고 6개월 구형을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에 2년 집행유예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참 같이 그날 끝날 건데 저는 이제 안소연 씨는 재판을 갈랐잖아요. 예. 갈라가지고 이제 합의부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 합의부에서 지금 어저께 안소연 씨를 쭉 재판한 판사가 지금 금년 7월 작년이네 7월 2일 날 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들었다 놓은 사람 아니에요. 3년. 네, 징역 3년 실형이다 한 판사. 근데 어저께 이 재판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안 가셨던가 그 안소연 재판에서 그 최은순이가 나와서 증인을 서거든요. 예. 증인 선서하는데 판사가 딱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증언은 그 증언 거부권도 있지만 증언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거짓말하게 되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3년 구속시켰지만 선입견은 갖지 말아라. 난 공정하게 보겠다. 그런 전제하고 이제 증인신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말도 안 되는 메모를 갖고 나와서 저한테 유리한 증거를 내는 거요. 우리가 금년 1년 1월이 되면 12월 말쯤 되면 달력도 나오고 이제 뭐 탁상일지도 나오고 조그만 메모 수첩 나오잖아요. 매월 일일 적어진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자들 그냥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넘겨서 쭉 찢어서 메모로 쓰는 거 거기다 몇 자 적어 갖고 와서 언제 만났었다 이런 걸 내놓으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판사가 딱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PPT에 띄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백지에다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증인신문을 하고 어저께 결심을 했어요. 아까 뭐 노회장은 방청을 했지만 전 들었고 얘기했듯이 거기는 좀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 양쪽에서 협업을 해갖고 했는데 어저께 나왔던 그 증인 하나가 최은순하고 그 안여사하고 동업했던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난 100억이 있다. 100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동업을 돈 되는 걸 하자. 내 사위가 지금 검사인데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 뒷돈을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걸 갖고 와라 해가지고 성남 도촌동 땅이 약 40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평에 이제 봉수리 요양병원이 약 40억이었고 파주에 공장 부지가 있었어요. 땅이 덜어요. 그 20억이었었는데 그 파주에 공장을 명예했던 황모 씨가 있어요. 안소연 씨하고 같이 거래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돈을 투자 일부 한 걸로 알아요. 4천만 원. 잠깐 그 댓글에 그 김충식인가 봐요. 윤석열이 정권